안녕하세요. 김사유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문학동네 특집으로 준비가 되었는데요. 올해 유독 문학동네 책을 많이 사기도 했고 읽기도 해서 이번에 좀 이참에 한 번에 소개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4권의 책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책은 김수빈 작가님의 고요한 우연입니다. 이 책은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소개받아서 읽어본 책입니다. 소설은 한 학생이 사라지고 주인공인 수연과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일상의 학교 생활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이 학생이 누구인지 추측을 해가면서 읽게 되는 소설인데요. 그러다 보니 한 명 한 명의 인물이 가지는 특징과 인물 사이의 미묘한 관계들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. 특히 소설은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관계가 이중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고등학생이 겪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숙고가 돋보이는 작품이었고요. 그리고 이 관계들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겪어내고 타인에게 선의와 지지를 보내고 또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등 학생들 각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성장에 대해서 따뜻한 응원을 좀 보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. 여담으로는 지아 같은 인물이 친구로 있으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책은 최은영 작가님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입니다. 7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고요. 소설집 전체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의 쌓임, 누군가의 도움이라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읽다 보면 무언가 두터운 것으로 덮여있는 느낌이 많이 있었고, 이 두터운 느낌이 꼭 따뜻함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따뜻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간단하게 줄거리를 조금씩만 소개를 하자면, 표제적인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갔던 사람과의 과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. 두 번째, 몫에서는 대학 동아리 안에서의 관계, 갈등, 그리고 이로 하여금 각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. 1년에서는 수술을 한 화자와 이전에 회사에서 이제 인턴으로 있었던 다이치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요. 네 번째 답시는 이모인 화자가 조카에게 보내는 특별한 편지입니다. 다섯 번째 작품 파종은 모녀와 삼촌 사이의 이야기로 누군가의 도움이 계속 남아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. 여섯 번째, 이모에게는 조카가 이모와 보내온 시간, 이 시간과 각자의 시간 속에서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합니다. 마지막, 사라지지 않는 에서는 딸을 만나기 위해 홍콩에 온 화자가 홍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앞선 3개의 작품에서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다루면서 현재에는 이어져 있지 않은 관계들이 어떤 의미를 여전히 가질 수 있는지 볼 수 있었고요. 뒤에 4개의 작품은 가족 관계 안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다루면서 서로를 돌봐주는 관계이지만 또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인 상황들, 사실들에 관계가 옅어지면서도 다른 관계들보다 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관계라는 이 미묘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는 작품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는 이 작품들이 따뜻한 선명한 앨범에 잘 보관되어 있던
흑백 사진을 꺼내본 느낌이었어요. 그러면 이렇게 소개 마치고 세 번째 책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책은 김현수 작가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입니다. 이 책도 단편집이고요. 8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 소설들은 과거와 현재에 대해 생각하는 소설들로, 여기서 미래라는 말은 결국 현재는 과거의 미래였다 라는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표제작인 이토록 평범한 미래에서 인물들이 삶을 3번 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이 말이 소설집 전체를 보는데 굉장히 좋은 의미의 틀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무엇인가가 현재를 벗어나 이제는 과거라고 정의할 수 있을 때, 그렇게 되었을 때, 이 이야기를 하는 화자가 더 담담하고, 그래서 더 뚜렷하고 적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, 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범위가 더 넓어지는 데서 오는 힘을 가득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. 이번 책은 줄거리 이야기는 조금 생략을 하고요. 구조는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, 이게 내용 자체는 조금 하나하나 백지 상태에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책 소개해 드릴게요. 마지막 책은 디 에센셜 한강입니다.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1부에서는 장편소설 히라버 시간, 2부에서는 단편소설 회복하는 인간 파란돌, 3부에서는 5편의 시, 4부에서는 8편의 산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 히라버 시간의 경우 두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징, 단절성 등이 작품 안에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데요. 그런데 이 분위기가 두 화자의 아픔, 어려움들을 그저 암울한 상태로만 해석하지 않고 인물들의 삶에서의 일반적 상태, 습관, 태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도록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저 해석하지 않고 번역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제 작품을 읽거나 언어를 읽는데 이 읽는 행위 자체의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는 소설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중편들은 회상적이고 전환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소설들이었고요. 시는 이제 소설들에서 좀 연결되는 어떤 메시지들이 좀 보이는 시들이 수록이 되어 있었고, 산문 부분은 작가님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여러 작품들에 대한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읽어보시면 좀 강건해지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, 좀 공부하게 되는 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굉장히 독특한 이 설정들과 상황들과 사건들 속에서 그저 이렇게 좀 무거운 느낌으로만 있는 것은 아닌, 이 무거운 느낌을 조금은 뚫고 가게 되는 책들, 소설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4권의 책 소개해 드렸는데요. 의도치 않게 사실은 문학동네 책을 많이 읽게 돼서 이렇게 좀 묶어봤어요. 영상을 안 올리는 동안 문학동네 책을 꽤 읽어서.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또 출판사별로 이렇게 묶어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른 출판사로 이렇게 또 해볼 일이 있으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12월에도 다양한 책들 재미있게 읽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